네, 다음 주에도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 볼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합니다.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안도감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. 지금 뭐 B컷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기도 했었는데 뭐 25bp 정도로 그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 금리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볼까요? 금리 선물 거래에서 반영이 되는 기대치는 70% 이상이 25bp 인하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8월 초를 전후로 말씀해 주셨던 이제 50bp, 그러니까 빅컷 가능성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다시 25bp 인하로 좀 복귀를 하는 양상이고요. 근데 빅컷 가능성은 그러니까 50bp 인하로 바로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는 그 물가 안정뿐만이 아니라 고용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5bp 인하 쪽으로 움직여가는 게 금융시장 안정, 주식시장 추가 반등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물가 부분이 여전히 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둔화 과정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선명해졌고 3분기 중에는 2%대 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관건이 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된 그 잭슨홀 미팅, 심포지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번 회의의 주제 자체가 그 통화정책 실효성과 전달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자라는 게 이번 그 미팅의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그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신뢰 이 부분 그리고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을 많이 했는데 미국 고용이나 경기가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좀 내려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가하고 고용 쪽에 있어서 고용 쪽을 조금 더 연준이 중요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이 고용 쪽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. 지표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폭이 50bp가 되는 것보다는 25bp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금융시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계속 살펴나갈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론과 함께 조금 뭐 우려가 됐었던 그 연준에 대한 어떤 의구심, 금리나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시켜줄 부분이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그럼 뭐 키워드가 파월의 입이 좀 될 것 같네요. 자,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에 있어서 그 뭐 논쟁에서 미국 경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.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조금 논쟁이 뜨거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? 경기 침체 논쟁은 약간 섣부른 감은 분명히 있고요. 근데 시험룰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발표됐던 어떤 약간의 어떤 표면적인 부분 말고 안에 좀 내부적인 면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발표됐던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. 예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전체 소비의 한 45% 정도만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. 지표 성격상 발표 집계가 좀 빨리 되는 상품 판매 위주로 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소비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미국 전체 소비의 한 55%는 이 서비스 소비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데 최근 미국 소비 경기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상품 소비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 상당히 견고했던 서비스 소비가 줄어드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7월달 소매 판매 결과 지표만을 가지고 미국 소비가 견고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를 것 같고요. 서비스 소비를 다 포함해서 발표가 되는 연말에 미국 전체 소비 활동 지표 이쪽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물가 지표 측면에 있어서도 요번에 발표된 7월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 여지를 넓혀주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긍정적이긴 합니다. 근데 좀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
대부분 서비스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. 물론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인플레 부담이 줄어들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. 이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비스 소비가 안 좋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발표되는 어떤 표면적인 미국 경제 지표만 볼 거는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봐서 실제로 미국 경기나 소비 활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미국의 이제 소비를 받치는 데서 이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지표를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진정을 하긴 했습니다. 블랙 먼데이를 보낸 이후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6거래일째 오르고 있고 일본도 오늘 3%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의 안도 랠리는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? 좀 국내 증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충분하지 못하죠. 네, 좀 그쵸. 불만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을 이제 월간 수익률을 회복을 했고요. 나스닥도 뭐 거의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. 코스피는 아직은 좀 약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연간 상승률도 코스피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마이너스였고요. 오늘 지금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긴 했지만 네. S&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여전히 한 16% 정도 올랐고요. 뭐 유로스탁 50 지수도 6.3%.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도 13%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부진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. 네.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기업이익 전망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네. 문제는 좀 그 차별화가 좀 심해서 일부 종목으로 많이 집중돼 있고 이게 이제 반도체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큰 관계로 인해서 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온전히 코스피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일단 관건은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향후에 개선이 될 수 있을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. 어제까지 나온 수치만 보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조금씩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 과정이 조금 더 확인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뭐 2% 코스피가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뭐 지금 유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일단 반도체 쪽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반도체 랠리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반도체 쪽 좀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? 일단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28% 정도 조정 이후에 네. 낙폭의 거의 한 53% 정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회복이 됐고요. 한국 시장도 오늘 뭐 삼성전자는 8만 원 위로 올라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추세적인 방향성의 어떤 그 흐름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거래 횟수로 한 7, 8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네. 그동안은 좀 등락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자 주셨습니다.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부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